기체 분자의 몰수는 10분의 7을 해서 0.7. 이것이 바로 몰 프랙션이 됩니다. 여기에서 n은 모든 ni를 더한 값이고 핵심적인 것은 바로 모든 몰 프랙션은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질소 분자의 몰 프랙션 0.7, 산소 분자는 0.3이니까 합치면 1이 되겠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몰 프랙션의 합은 항상 1이다. 그리고 통상 x로 쓰고 xi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텐셜은 어떻게 정의되느냐? 포텐셜은 제가 정의를 했지만 포텐셜은 일단 이퀄리브리움 상황에서 항상 일정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포텐셜은 에너지를 매터의 양으로 나눈 값으로 정의됩니다. Electric Potential Phi는 Electric Energy. 저희는 일단 재료과학에서 통상 고려하는 것은 UT, UM, UC 세 가지를 고려했는데 만약 Electrostatic 전기장이 존재한다면 Electric Energy도 존재하게 되죠. Electric Matter의 값은 Q가 됩니다. 매터의 양은. 그래서 이 에너지를 Q로 나눈 값이 Electric Potential이 되고 만약 매우 작은 amount of charge가 매우 작다면 미분 형태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이 d-phi. 그래서 Electric Potential의 정의는 바로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만약 중력장에 대해서 좀 따져보면 여러분들 고교 과정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공부했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여기에서 나오는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포텐셜 에너지와 같은 개념인데요. 질량이 m이고 중력과 속도가 g고 만약 altitude, 고도가 지표면으로부터 g라면 그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mg가 됩니다. 이러한 중력장 하에서 물질의 양을 나타내는 값은 m 질량이죠. 그래서 m을 나누게 되면 g가 되고 이것이 바로 위치에 따른 포텐셜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른 포텐셜은 g의 고도에 비례하는 값이 된다는 것 기억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것이 스테이블한 상황이냐 지표가 여기 있을 때 이것이 스테이블한 상황이냐고 할 때 이것이 스테이블한 상황이라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는 자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힘을 약간만 가해주면 여기에서 여기선 힘을 약간 가한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중력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중력장을 거슬러 이동하기 위해선 이 중력장에 대해서 외부에서 E를 공급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일반 물리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포텐셜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포텐셜이 높으면 시스템이 언스테이블하다. 포텐셜이 낮으면 시스템이 스테이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력장에 대해서 했던 도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썰멀 에너지를 엔트로피로 나눈 것, 이것이 템퍼레처고요. 미케니컬 에너지를 볼륨으로 나눈 것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프레셔가 되고요. 케미컬 포텐셜을 몰수로 나눈 것이 케미컬 포텐셜이 됩니다. 마이너스를 붙인 이유는 뒤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미케니컬 에너지는 볼륨이 커지면 커질수록 줄어드는 방식으로 정의합니다.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다만 물리 교과서에서는 이걸 플러스로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다른 컨벤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 교과서에서 쓰는 도식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소에 대해서 보면 자, t는 이렇게 되고요. p는 이렇게 되고 뮤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ut를 s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um을 v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 uc를 n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으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ut를 어떻게 정의했죠? ut를 ts라고 정의했는데 이것의 미분값 ut는 정확히 쓰면 tds 플러스 sdt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기에서 이퀄리브리움 상태를 가정하겠습니다. 이퀄리브리움에선 항상 무엇이 일정하다고 했냐면 포텐셜이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dt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상황에선 요것만 남게 됩니다. 미케니컬 에너지 해볼까요? 마이너스 PV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면 DUM은 마이너스 PDV 마이너스 VDP가 되는데 P가 포텐셜이죠. 그래서 이퀄리브리움 상황에서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퀄리브리움 조건상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게 되면 요거 세 텀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공학수학 때 배웠던 편미분의 정의 다시 보시면 V와 N이 일정할 때 U를 S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바로 온도 T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P는 바로 V를 편미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뮤는 다시 U를 N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여기에 적은 이것은 일정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S와 DV가 일정해지므로 이 두 텀이 서고되고 이렇게 편미분으로 나온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온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원래 UT는 TS로 주어집니다. 요거 두 개가 컨주게이트 베리어블이 됩니다. 그래서 UT는 TS고 UM은 마이너스 PV고 UC는 μN으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결국 U는 UM 플러스 UC 플러스 UT인데요. 이것을 달리 쓰면 UT는 U 빼기 UM 마이너스 UC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마이너스 PV고 요것은 μN을 넣어주면 요 관계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UT를 구하는 방법은 U 플러스 PV 마이너스 μN 하면 되고요. 온도의 단위는 디그리 셀시우스에서 켈빈을 바꾸는 것 273.15 더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낮은 온도는 0켈빈이 되겠습니다. 프레셔 UM 똑같이 마이너스 PV고요. 그것은 똑같은 도식으로 U-TS 마이너스 μN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압력의 단위는 바 쓸 수 있고요. 그건 10의 5성, 원바는 10의 5성 파스칼이고 SI는 바로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뉴턴 퍼 미터 제곱 압력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케미컬 포텐셜은 UC, 케미컬 인터널 에너지, 케미컬 인터널 에너지는 다른 표현으로 나중에 다시 보시겠지만 G라고 씁니다. 이것은 깁스 프리 에너지를 나타내고요. 이것은 μN입니다. μN은 U-TS 플러스 PV가 됩니다. 이 케미컬 포텐셜은 매우 유용한 경험이고 매우 유용한 정의이고요. 재료 인력학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깁스에 의해서 100년 전에 정의되었는데 재료과학, 화학, 그리고 물리 여러 분야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케미컬 에너지는 다른 이름을 갖고 있다. 그것이 깁스 프리 에너지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density 보겠습니다. 자, 대문자로 쓰면 통상 extensive variable입니다. extensive variable은 크기 성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kg이랑 1kg을 더하면 그 질량은 크기 성질이기 때문에 2kg이 됩니다. 다만 이것의 밀도가 1제곱세제곱미터고 이것도 1세제곱미터라고 하면 밀도는 1kg per 미터 세제곱미터겠죠. 두 개를 더하면 밀도는 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밀도같이 이렇게 더했을 때 그것이 더했을 때 이렇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값, 그렇죠? 이런 값을 세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이나 부피는 통상 크기 성질이고 밀도는 세기 성질입니다. 크기 성질을 이용해서 세기 성질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개의 크기 성질을 나누어서 어떤 값을 정의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몰수로 나눈 것, 이것을 소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본 교재에서는 기본적으로 소문자를 쓰면 세기 성질, 인텐시브 프로퍼티를 의미하고요. 대문자를 쓰면 크기 성질,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를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얘기하면 몰당 엔트로피가 되겠죠. 몰당 내부 에너지, 몰당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 시스템 전체의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면 그리고 밀도가 일정하다면 이렇게 미분 형태로 바꾸어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몰당도 정의할 수 있지만 부피당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피당을 정의할 때는 V를 붙이기도 하지만 V를 붙이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맥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질량당 내부 에너지도 당연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고 몰수, 부피당 몰수를 통상 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몰 프랙션도 농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여러분들이 맥락을 잘 보셔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도라고 할 때는 항상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농도의 단위가 없기도 합니다. 그 경우는 통상 몰 프랙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크기 성질, 세기 성질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대문자로 쓴 엔트로피, 볼륨, 아니면 몰수 이런 것들은 크기 성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인텐시브 프로퍼티는 주로 밀도 아니면 온도, 압력, 케미컬 포텐셜 이런 것들이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도씨의 물체에 20도씨의 물체를 더한다고 해서 40도씨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했을 때 그 값이 증가하지 않는 것들을 크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세기 성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텐시브 프로퍼티고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인텐시브 프로퍼티는 사실은 포텐셜이 됩니다. 그래서 TP 뮤 I가 포텐셜이고요. 그것이 인텐시브 프로퍼티고 U, 예를 들어서 단위 몰당 내부 에너지 수문자 U도 사실은 포텐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더했습니다. 두 개를 더하면 내부 에너지, 엔트로피, 부피, 몰수 이런 것들은 다 2배가 되겠죠. 그런데 온도, 압력, 케미컬 포텐셜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요것은 몰당이니까 두 개를 더하더라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extensive property, 요거 두 개는 intensive property라고 하고 이거는 정확히는 우리가 포텐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내추럴 베리어블은 아니에요. 내추럴 베리어블은 요 세 가지입니다. 내추럴 베리어블은 연력학적 상태를 기술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요것은 U와 V를 통해서 유도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 값들로부터 나오는 값이죠. 그래서 일종의 파생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erived value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 conjugate variable은 여러분들 이 짝꿍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thermal 에너지는 T와 S의 곱입니다. thermal potential, thermal matter. mechanical 에너지는 PV인데 이 앞에 마이너스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분 취하면 여기에서 제가 좀 전에 설명했죠. 왜 SDT는 안 따집니까? 이건 제가 평형을 가정하고 포텐셜에 대한 베리에이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고 케미컬 포텐셜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TS 짝꿍, PV 짝꿍, MUI, NI 짝꿍이고 우리가 이것을 짝꿍을 좀 유식한 얘기로 conjugate variable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